회장님 집이요? 여기 계신 분이 회장입니다. 회장님 같은 아내들을 위해 고향집을 옮겨놓은 남편이 있습니다. 원샷 합시다. 술이 아니잖아요. 사랑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남편의 취미를 위해서라나요? 카메라 울렁증이 있는 애가 실제로 내가 잘하거든. 우리 아이들의 고향이 산부인과? 아이들한테도 고향이 있고 부담 없이 돌아올 곳, 쉴 곳 그런 곳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아, 온전히 쉬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아, 여기가 내 고향이구나. 고향이 사라진 시대. 그래도 고향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의 집 이야기를 탐구해 봅니다. 첫 번째 집을 찾아온 곳은 경기도 남양주시. 눈 덮인 철로 풍경이 꼭 영화 속 한 장면 같다. 한때는 오가는 사람들을 붐볐을 추억의 간이 여기입니다. 기차가 서질 않는 간이역에 우리 호민 소장님 아닌가요? 소나무 하나 기차가 지날 때마다 야, 뮤직비디오 제대로 찍으셨네. 아우, 나도 훌쩍 떠나고 싶어지네요. 기 작은 소나무 하나. 네? 우쿨렐레 그게 음이 맞은 거예요 지금? 진행창만 해봤어요. 아 근데 오늘 또 눈도 내리고 이렇게 또 오랜만에 간역에 오니까 옛날 또 생각도 나고 또 이렇게 감정에 싹 녹아드네요. 아니 근데 그나저나 오늘 우리 힌트 뭐죠? 기찻길 옆에 있는 오두막이에요. 기찻길 옆에 오두막이요? 이상하다. 오두막, 기찻길 옆 오두막이 진짜 있었나? 아유, 오늘은 뭐 노래 특집인가요? 기찻길 옆에 집이 있기는 한데. 기찻길 옆 오두막. 이 집인가? 야, 9억이구나. 계십니까? 선생님. 아유, 안녕하세요. 네, 마침 계시네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밖에서 보니까 집이 한 채가 아니라 두 채가 더 있네요? 네, 저희 집 총 세 채예요. 터가 너무 이렇게 좁고 긴 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독특한 디자인을 저희도 좋아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의 9번째 집 넘버 9에 살고 있는 아내 조연미. 남편 김영철입니다. 여기 터를 잡고 이제 집을 짓고 계산을 해보니까 9번째 집이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호적이라고, 지금은 호적이라고 하지 않지만 그걸 뗐을 때 이 사람 말이 아이들 원적지가 산부인과로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이들한테는 산부인과라는 곳이 고향이 되기는 매우 곤란해서 정말 이렇게 정겨운 고향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원적은 산부인과요. 본적은 아파트. 도시의 삶이 정답인 줄만 알았는데 소중한 걸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럼 그 두 분 고향, 실제 고향은 어디세요? 이 사람은 저 충남 예산이고요. 예산. 저는 저 남쪽 마산. 마산. 왜 고향으로 안 가시고 이곳에 새 고향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아이들하고 가까이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아이를 키울 때 저희 부모님이 좀 더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면 이제 제가 너무 바쁠 때 이제 부모님께 의지도 하고 이랬을 텐데
이제 고향에 가려면 2시간이 넘게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부모님께 이제 도움을 청할 수가 없었고 또 너무 머니까 또 자주 가서 뵐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이 부모인 저희 부부와 가까운 곳에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의 고향이 될 동네를 찾아다니던 부부는 이 간이역의 마음을 뺏겼답니다. 그게 벌써 10년 전 일이라네요. 이 동네가 제일 예쁠 때가 이렇게 눈이 올 때고 소장님 오셨는데 네. 제일 예쁜 날 오셨어요. 아 그래요? 아유 하늘이 도와주네요. 그런데 9호까지 아기자기한 집이 모두 3채.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 지상권 주택이라고 아시죠? 아 예, 오랫동안 예. 지어 있는 주인 모르게 지은 집인데 예.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25년인가 20년인가 이제 초과하게 되면 권리가 생기죠. 예, 권리가 생기는 그런 집이 있어가지고 네. 그게 곧 멸실될 거라고 이제 그 알고 샀는데 네. 자꾸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 멸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중심터를 그 집이 잡고 있었는데 그것을 피해서 짓다 보니까 네. 이제 작게 2동으로 나누어 짓게 됐고요. 네네네.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규제가 많아서 땅 가운데 밭을 대지로 전용할 수도 없었고요.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에는 무허가 주택이 버티고 있던 난감한 상황. 그런데 건축가는 이 단점투성이 땅을 오히려 좋아했다나요? 남다른 집을 지을 자신이 있었던 거죠. 되게 외관이 독특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이제 그 지붕 물매가 북유럽에 있는 집처럼 이렇게 좀 뾰족하고 지붕이 굉장히 독특해서 모두 건축가의 아이디어였는데요. 처음 저희들 가족들 대상으로 브리핑하는 날 딱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선들이 날기 시작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선들이 날기 시작했다? 이 너무 멋진 말이다. 기차 선로가 지나가고 집 주변으로 그다음에 새들이 이제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그다음에 땅의 모양도 사선으로 길쭉하고 해서 이 선이라는 걸 주제로 흐르는 선을 주제로 이제 건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기차관 같기도 하고 날아가는 철새무리 같기도 한 집이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이 네. 정말 이렇게 들어오셔서 보셨어요. 더군다나 집이 뭐 이렇게 구옥과 포함해서 세 채니까 이게 네. 다 다른 사람의 집인 줄 알고 그냥 이게 이제 골목길처럼 생각하시고 그럴 수 이렇게 있겠다. 들어오셨었죠. 네. 아 정말 이게 마을인 줄 알고. 네, 네. 아. 그럼 본격적으로 집 탐구 시작해 볼까요? B동은 이제 1층에 저희 두 부부가 거주를 하고 있고요. 네. 2층은 이제 아들방. 네. A동은 1층이 가게를 운영하려고 그래서 아트샵. 2층은 이제 딸방. 네. 부부의 생활 공간이 있는 B동 1층은 약 12평 정도 되는 작은 공간. 가운데 테라스를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1층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곳이 주방. 작은 집이지만 수납을 가득 채우기보다 오히려 여백을 살렸습니다. 정말 어디 놀러 온 것처럼 이렇게 살림이 좀 깔끔하네요. 이 원래 살림이 이렇게 없으세요?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나요? 미니멀리즘. 네. 그거를 처음에 추구하기는 했었습니다. 네. 야 정말 10년째 이 정도 유지하고 계시다는 거는 정말 믿기지 않는데요. 가운데 거실을 겸한 평상이 있고요. 그 옆으로 세면대와 욕실, 화장실이 이어지는데 전부 분리해서 효율을 높였습니다. 그럼 여기가 안방이네요? 네. 안방? 야 안방도 작다. 와 2층 침대가 있는데요? 아니, 이거 기숙사도 아니고 부부 침실에 2층 침대라니? 이게 무슨 일이래요? 그
잠자는 공간이 좀 좁은 편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불 싸움을 하게 됐어요. 잠결에. 서로 많이 이제 덮으려고 땡기다가 이 사람이 이불을 확 놔버렸어요. 제가 땡기는 힘에 굴러서 웬일이야. 집이 좁기 때문에 바로 누운 자리 옆이 이제 장롱이잖아요. 그 장롱 모서리, 손잡이 모서리 튀어나온 부분에 갈비뼈를 부딪혔는지 며칠 아프다가 병원에 가보니까 갈비뼈에 실금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2층은 보시다시피 좀 여름엔 더워요. 더운 공기가. 네, 그래서 올라와서. 여름엔 제가 위로 올라가고 전 더위를 좀 덜 타니까 이 사람은 아래 내려오고 네. 지금은 겨울이라서 바뀌었겠네요? 네, 지금은 제가 아래, 이 사람은 위에. 야, 공평하네요. 학생 시절 미술 동아리에서 만나 서로를 마주보던 사이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이가 됐다죠. 밖에 보면 뭐 하여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풍경도 다르고 이 사람은 먼저 일어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매일 하루 한 장씩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림 일기를 시작하는 하루라니 너무 낭만적이다. 상량문도 부부가 함께 지어 올렸습니다. 학겸 의겸의 건강과 행복, 창의적인 삶과 세월이 흐른 후 이곳 능내가 고향집이 되기를 기원하며 남편은 단칸방에서 온 가족이 체온을 나누던 가난하지만 따뜻했던 고향집의 추억을 새 집에도 담고 싶었다는데요. 거실 공간인데 거기에 한 단을 높여서 평상을 만들면서 이렇게 작은 공간이지만 따뜻한 구들에 앉아서 이렇게 식구들이 아빠를 기다리고 하는 그런 추억을 좀 만들어주고 싶었나 봐요. 독립한 자녀들이 고향집을 찾았습니다. 저희 왔어요. 의겸이, 학겸이. 지환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카톡방에. 누군가 여행을 다녀오면은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 사진을 보는 게 전통 아닌 전통이 됐다네요. 옹기종기 복닥복닥 남편이 그리던 고향집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지. 근데 여기가 묵내랑 비슷해. 느낌이. 여기 보면은 이게 제일 유명한데 처음에 저희가 집을 지었을 때는 일부러 TV를 없앤 적도 있어요. 그냥 같이 도란도란 얘기하고 이런 게 더 좋으니까 이야기를 같이 하게끔 해주는 장소가 평상이 제일 편한 곳인 것 같습니다. 이제 2층으로 가볼까요? 자녀들이 성인이 된 뒤에 지은 집이라 계단도 밖으로 분리해 놓았습니다. 근데 확실히 계단 이렇게 밖으로 빼면 생활도 독립적이 되고 또 확실히 면적도 이렇게 할인이 되니까 야, 여기 테라스 좋다.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가시죠. 네. 오, 예쁘다. 아들의 공간인데 지붕에 가파른 사선이 그대로 벽이 됐습니다. 작은 테라스와 화장실까지 갖춘 완벽하게 독립된 공간이네요. 사선을 많이 강조해서 좀 작은 공간이지만 좀 커 보이는 느낌, 원근이 좀 강조되는 느낌. 보는 면면이 다 선이 만나는 공간이나 그 만들어내는 면적 같은 것들이 질리지가 않아요. 또 하나 특이한 게 약간 동굴 같은 느낌도 좀 있거든요. 저 작은 창 외에는 다 이렇게 하늘로만 이제 뚫려 있어가지고 요 뒤에 보니까 침대 위에 이렇게 슬며시 빛이 들어오게끔 요 비두물 장치를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야, 요걸 통해서 그 빛의 존재를 좀 확실하게 느끼게 해준다 그럴까요? 이쪽에 원래 이제 남쪽으로 창을 내야 이제 겨울에 따뜻하고 이런데 본인이 자기는 남쪽으로는 창을 하나도 내고 싶지 않다고. 아, 독특하다. 네. 그러면서 대신 좀 이렇게 은은한 빛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건축학도였던 아들에게는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네요. 그나저나 여기 방이야 집이야?
작은 부엌까지 만드셨네. 우리가 좀 편하게 쉬고 싶은데 새벽에 내려와서 라면 끓여 먹겠다고 투탕거리면 그 피차간에 별로 안 좋은 그 추억을 만들 것 같아가지고. 아니 참 저는 부모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보통 아무리 대학생이라도 이렇게 1, 2층 살면 좀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싶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 우리 둘이 다 큰 자녀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네, 그 마음이 더 컸을 거예요. 아유, 글쎄 나라면 뭐 그럴 수도 있을까? 심지어 딸의 방은 건물까지 분리되어 있는데요. 역시 사선이 두드러진 삼각형 모양의 구조인데 아들의 공간에 비해서 훨씬 밝고 경쾌한데요. 이 지붕 이제 기압이 워낙 독특해서 네, 작은 면적인데 그렇게 안 보이고 이 공간감이 이 볼륨이 있어서 그런지 훨씬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딸은 딱 2가지 천창이 보이는 욕조와 다락방을 요청했답니다. 부부 공간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건 이거 그냥 내 느낌인가요? 처음 들어왔을 때 부러웠죠, 정말. 정말 부러웠는데 딸애도 이 테라스가 좋았는지 이제 밖에 이젤도 갖다 놓고 이제 그림도 좀 그려보고 거기서. 그러게 영화 속 한 장면이네. 군데군데가 다 좋았을 거예요, 아마. 예술가를 꿈꾸며 이곳에서 20대를 보낸 딸이 올 4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딸이 여기서 신접살림을 차리기를 은근히 바랬다네요. 저 B동과 A동 사이에 담을 쳐주겠다. 그 정도로? 네. 네. 우리 담을 쳐줄 의향 있다. 그냥 쪽문만 하나 내놓고 이제 우리 필요할 때만 서로 왕래를 하자. 이렇게까지 적극 권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자기네들은 서울에서 살겠다고. 그렇기도 하고 이제 딸애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상대도 있으니까 상의도 있고. 거기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되겠죠. 그런 애들한테 이제 고향이라는 감성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집을 만들었으니까 언젠가는 이제 고향으로 오겠죠. 예. 둘이 같이 오든 셋이 오려나? 3시 오든 4시 오든 뭐. 아이고 품 안의 자식이라잖아요. 이제 기다리는 게 부모의 역할인 거죠. 꽝꽝 다 얼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보리는 냉성이라 겨울을 잘 견딘다고 그러는데 한 번씩 이게 들뜨지 않도록 뿌리 안 들뜨게 밟아줘야 된다는데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밟아줘야 되나 봐. 어떻게? 오, 네. 에? 아니 이렇게 조그만 텃밭 상자에서 보리 농사 지으려고요? 잘 자라겠네요. 4월이 오면은 예쁘겠다. 이게 이제 올해 4월에 우리 이제 딸이랑 이제 사위가 결혼식을 여기 마당에서 올리려고 하는데 보리는 그때 파릇파릇하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보이게 하려고 미리 심었어요. 지난 가을에. 4월에 마당에 조팝나무가 엄청 예쁘게 피는데 그 하얀 조팝을 보고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동의하셨어요? 네. 완전 동의했습니다. 조팝나무 꽃피는 봄날에 마당에서 결혼식이라니. 아이들에게도 이 집은 분명 특별한 의미. 부부와 아들, 딸 모두 전문적으로 또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집을 주제로 전시회를 열 기회가 있었다는데요. 당시 전시회 제목이 고향. 아이들이 정한 주제였답니다. 집짓기를 너무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든 것도 그 고향이라는 주제를 찾아낸 아이들 마음을 볼 때는 의도대로 잘 된 거구나, 그런 만족감도 좀 있었죠. 그럼 집 탐구 계속 이어가 볼까요? 딸의 방이 있는 A동 1층에는 아내의 작업실이 있습니다. 아내는 취미로 시작했던 민화를 이제는 전문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가족들의 작품을 모아 작은 아트샵도 운영하고 있다네요. 자녀들의 고향집이 되려면은 뿌리를 잘 내려야 하니까요. 이 집 입구에 있는 구옥은 남편의 작업실. 아우, 여기는 정말 우리 고향집 같다. 남편은 미술 선생님으로 일하다 몇 년 전 은퇴했는데요. 이 공간에서 다시 선생님이 됐답니다. 지금 한 9번 정도 와서 이제 그림 배우실 때 이제 공간을 사용하고요. 아, 여기가요? 예, 그래서 저가 이제 개인적으로 쓰기도 하고 이제 가족들 다 모이면 여기서 또 이제 파티도 하고 다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방이 6개나 있었는데 남편이 직접 리모델링 했다네요. 그리고 저기 이제 석가래가 휘다 보니까 저게 흙을 바른 거거든요. 수술한 흙을. 그랬겠죠. 예, 그 바른 흙이 이제 갈라지잖아요. 그 갈라진 부분도 석고붕대로 다 물에 묻혀갖고 갈라진 부분을 채웠죠. 그러던 거구나. 예, 예. 그때는 이제 처음 내가 직접 손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힘든지도 모르고 네. 퇴근 후에 뭐 밤 9시, 10시까지 작업을 하다가 이제 아파트로 돌아가고 그랬거든요. 네. 네, 저렇게 이렇게 누가 지어준 완벽한 집이 있어서 사는 것도 행복하지만 이 고생스럽더라도 약간 농사 짓는 마음으로 네, 그런 게 예, 저는 힐링이 현대인들에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근데 이 바닥에 되게 자연스러워서 좋아 보이는데 못자국이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못자국이 이렇게 많은 거죠? 뭐 별자리 같기도 하고. 에폭시를 발라놓으니까 에폭시가 들뜨더라고요. 밑에서 이제 습기가 완전히 안 빠져서 그런지 에라 모르겠다고 드릴로 그냥 막 뚫어버렸어요. 공기 빠지라고, 네. 습기 빠지라고. 이제 실리콘을 조금씩 메워가지고 색깔을 내요? 색깔 내고 이제 별자리 만들기. 별자리 뭐 북두칠성도 만들고 뭐 이렇게 카시오페아도 만들고 오리온도 만들고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네. 4인 4색 예술가의 집.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외로운 작업이라 고향이라는 울타리가 더 그리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후퇴하고 싶을 때 고향 집이 있다면 그곳이 아마 우리가 후퇴할 수 있는 베이스 캠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 그거는 나를 재충전하고 휴식을 취해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뭐 그런 곳이 바로 고향집 아닐까요? 맞아요. 철새처럼 살아가는 요즘 시대에 고향이란 몸이 아니라 마음이 깃드는 곳이 아닐까요? 못날 때나 잘날 때나 나의 모든 희노애락을 기억하는 곳. 언제나 그 자리에서 따뜻하게 품어주는 이가 있어 다시 떠날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곳이요.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인가요? 9번째 만에 찾은 부부만의 고향집. 네, 잘 보고 갑니다. 두 번째 고향집은 남한강 물줄기 따라 경기도 양평으로 왔습니다. 아우, 참 양지 바른 곳이다. 야, 오늘 하늘도 굉장히 맑고, 야, 무엇보다 여기 굉장히 경치가 좋겠는데요? 이번 집은 힌트가 뭐예요? 회장님 집이요. 회장님 집이요? 네. 이렇게 오르막인 걸 보니까 담이 되게 높겠는데요? 여기가 회장님들이 사는 동네인가요? 이 집. 야, 담이 예사롭지가 않은데? 이 담 독특하다. 아니, 전통담인 줄 알았더니 가까이서 와서 보니까 천고벽돌에 기와에 다시 재해석을 한 거구나. 담장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풍기는데요. 야, 진짜 회장님 딱 같은데? 이야, 요새 집 치고는 굉장히 대문이 아담하고 이쁜데, 심지어 현판도 있네요? 이 글자가 뭐지? 회장님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소장님 너무 네. 잘생기셨어요. 정말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회장님 직접 뵈니까 확실히 포스가 남다르세요. 아유, 아닙니다. 맞죠? 저는 회장이 아니고 네? 회장은 여기 계시는 분이 회장입니다. 우리 아내분이 회장님이세요? 네, 네. 경환제의 이 집의 SO의 회장이십니다. 저는 회장님을 모시고 있는 마당새입니다. 안녕하세요. 경환제에서 회장님 모시고 사는 이종찬입니다. 아내 신미경입니다. 갑자기 언제부터 회장님이 되신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된지. 근데 가끔씩 본인이 필요하실 때 회장님이라고 가끔씩 호칭을 불러줍니다. 예산 집행할 때 금고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회장님이 꼭 필요했습니다. 두 사람 합의하에 이루어지니까 재정권은 전적으로 제한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정문에 하는 게 아닌데. 두 분 다 웃음소리가 호탕하시네. 그나저나 집 이름을 왜 경환제인인가요? 경사롭고 편안한 집이라는 뜻인데 한편으로는 우리 회장님 조남이 심자, 미자, 경자입니다. 그래서 미경이가 편한 집으로 경환제가 되었습니다. 회장님 성을 막 그렇게 부르셔도 되나요? 근데 회장님께서 또 친히 현판을 서예로 작성을 한 그런 현판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 글씨가 회장님 글씨예요? 네. 와. 야, 회장님이라 그러신가? 필체에서 힘이 느껴지네. 잘 가꾼 소나무와 멋을 낸 담장이 한 폭의 산수와 같은 집. 그 안도 궁금해지는데요. 세상에, 마당을 정말 잘 가꾸셨다. 어쩜 낙엽 하나가 떨어진 게 없을까요? 그런데 이 집 마당의 백미는 풍경입니다.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이 여기 마당도 너무너무 예쁘지만 야, 저 배경이 되는 이 풍광이 너무 끝내줍니다. 저기 남한강이고 남한강 줄기가 쭉 흘러 들어와서 저희 집을 거쳐서 서울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방향의 형태고 또 산이 우측에는 산이 약간 높고 저쪽 동쪽으로 남쪽으로 가면서 점점 낮아지는 형태에서 풍수상으로 하면 그야말로 괴산, 임수, 전저, 후고 그런 형세였어요. 풍수 좋은 그림 같은 자리. 아내는 이 터를 본 순간 떠오른 풍경이 있었답니다. 그다음에 회장님은 어릴 적에 그 청송에서 살던 고택들과 그런 풍광들 그런 집의 형태를 머릿속에 그렸던 것 같아요. 설계 과정에서 그런 사항들을 딱 그 계획을 해서 딱 컨셉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청송 굉장히 유명한 곳이잖아요. 네, 거기가 청송 심가들의 본. 네. 경북 청송군을 본관으로 하는 청송심시는 조선조의 왕비를 3명이나 배출한 세도 가문이었다죠. 청송군의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데요. 아내가 이 마을에서 태어났답니다. 부부는 청송의 고택을 이 집에 옮겨놓고 싶었다네요. 고택 그 담장에 능수화 꽃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가면은 발걸음도 멈추기도 하고 그래서 집을 지으면은 꼭 담장에 능수화를 심고 싶었어요. 사실 능수화는 아시다시피 그 옛날에는 양반 댁에만 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꽃나무였지 않습니까? 근데 뭐 청송에 가보니까 실제로 그런 집의 형태와 그런 마을이어서 제가 그건 꼭 구현해드리고 싶어서 능수화를 곳곳에 이렇게 배치해 심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뭐 이름도 어려운 외국 꽃들로 꾸민 정원이 유행이잖아요. 그런데 이 댁은 고향의 향수를 느끼기 위해 능소하나 배롱나무처럼 우리 전통 꽃과 나무로 조경을 했답니다. 근데 마당을 들어와서 보니까 한옥이 아니라 마치
이태리나 이 스페인에 있을 법한 또 지붕도 이렇게 스페인 기와를 쓰시고 완전히 이렇게 좀 반전이 있네요. 네네. 우리 전통 한옥과 그 실용적인 현대적인 그런 문을 조합을 시켜서요. 게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그냥 퓨전 한옥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벚꽃장신. 이 한참 모르면 대화가 안 되겠는데. 근데 내부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네, 들어가 보시죠. 중간중간 정말 한옥적인 요소가 있네요. 들어가시죠. 여기 밤도 그래서 꽃담같이 하셨고요. 회장님의 편안한 집을 위해 실용적으로 벚꽃 장신한 집. 짧은 T자형 구조의 모든 방은 남한강을 조망하기 위해 앞쪽으로 배치했습니다. 예스러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고제 텐마루로 디딤판을 만드셨네. 아, 그리고 중문을 열면 어머나, 이거 사랑방인가 대청마루인가,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이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이 마치 이렇게 무대 같은 곳이 있는데 무대까지는 아니고 보시다시피 이제 저희는 이 갤러리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갤러리.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귀한 작품을 모아놨다는데요. 괜찮은 아이디어다. 이 작품은 명심보감의 내용입니다. 사부님께서 우리 그 회장님께 초벌 때 선물로 이렇게 받으신 그 소장님 바로 뒤에 있는 이 작품은 이제 직접 우리 회장님께서 직접 글과 그 그림을 직접 작성하신 겁니다. 동양화까지 그리세요? 문이나. 오, 아내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아니, 그런데 문이나 옆에 있기에는 살짝 생뚱맞은 작품이 있네. 우리 그 나폴레옹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황제 맞나요? 정말 선생님 댁은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동양과 서양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잘 조화됐다고 해야 되나? 좀 하이브리드라는 또 단어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뭔가 문화들이 교차하는 그런 곳이 아닌가. 갤러리 앞으로는 달 항아리와 성모 마리아상까지 한 자리에 여기 동서양의 교차로 정도 되는 건가요? 중정의 소나무도 갤러리를 완성하는 작품 중 하나. 풍류가 빠질 수 없겠는데요. 이거 술이 아니에요. 완샷 합시다. 짠을 하지 그래도. 술이 아니잖아요. 사랑해요. 유유, 남편이 애교가 있으시네. 아, 차 이거 진짜 부드럽다. 우전차요. 우전차. 이게 후정을 탁 보면서 이렇게 차 한잔 마시는 여유가. 이 후정이 그 뒤쪽이 그냥 담병으로만 돼 있어서 상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창을 두고 후정을 배치하고 약간 사철나무의 그 모양을 심었는데 부부를 주로 상징하는 두 그루를 이렇게 심어놓습니다. 중정을 중심으로 오른쪽 끝에 부부의 침실이 있는데요. 이 집은 골조는 철근 콘크리트, 시공과 관리의 편리함 때문이었는데요. 대신 고제로 한옥의 멋을 냈습니다. 침실 옆으로는 아내의 서예 공간이 있는데요. 아내는 벌써 30년 차 서예 갑니다. 직접 상냥문도 적었는데 서예를 배운 보람을 느낀 순간이었다죠. 이 집에 화가 없게 땅에 오복이 있고 하늘에 오복이 내려온다. 그러니까 재앙이 없게 행복하게 살아달라는 뜻으로. 아내가 고개를 들면 남한강이 보이도록 창문의 높이도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네요.
전체적인 건물을 위치로 볼 때 제일 중앙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 때문에 이제 제일 중앙이니까 제일 중요하신 우리 회장님께서 주로 쓰시는 공간이 이런 게 좋겠다 생각해서 여기에 서예실을 배치하게 됐습니다. 집의 중심은 그러니까 네. 우리 회장님이다? 그렇습니다. 이 부러우면 지는 거라는데 아유 조금 부럽네요. 무슨 특별한 사연이라도 있는 건가요? 저랑 결혼한 건지 나라와 결혼한 건지 너무너무 일에 충성을 다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해군에서 공직 생활을 한 30여 년간 이상 했었고 배경이 거의 없습니다. 없이 혼자서 고가시만 공직 생활을 하고 혼자 살다 보니까 저는 주변과 뒤를 돌아볼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진짜 본의 아니게 가족의 희생을 좀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인이 또 건강을 해치는 일도 생겼고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평생 또 반성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군인 아내로 관사에서 관사로 20번을 넘게 이사를 해야 했고요. 집안 대소사도 전부 아내의 목. 회장님으로 모실 만하네. 지금은 진짜 가정에 충실하고 편안한 것 같아요. 제 마음을 많이 헤아려 주니까. 감사합니다. 아우, 예, 과거는 묻지 마세요. 남편은 해군이었지만 육지에서 건설 업무를 담당했는데요. 평생의 건설 노하우를 이 집을 지는 데 쏟아부었답니다. 집을 설계하고 공사를 할 때 하시는 분들, 설계사나 시공사에 어떻게 저희 집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 조건들을 좀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거의 보고서 수준인데. 아이고 뭐. 와, 실시 설계 요구 조건 몇 가지예요 이게? 시공사가 정해지기도 전에 디자인은 물론 자재 종류까지 전부 정해놓았다나요, 글쎄. 이 시공사도 그렇고 이거 보고 사실 깜짝 놀라면서 약간 뒷걸음질 쳤을 것 같거든요. 보시고 네. 이렇게 해서는 본인들이 집을 못 짓겠다. 못하겠다.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라고. 와. 네. 또 두 번째 가서도 설득을 못 했어요. 세 번째 삼고 초려를 해서 네. 저희들 시공사에서 원하는 대로 들어드리겠다. 그래서 오케이 하고 시작을 했었어요. 점화 길이 충분히 설계, 법규상 1.0m 이상, 지붕재는 스페니시 기와, 실들말 19호 참조, 담장 디자인은 고기와 15호 참고, 거실 아트월 인테리어 타일은 16호 참고. 세상에 양평에 집 지어놓은 데는 다 찾아다니면서 샘플을 직접 확인하고 선택한 거라네요. 제가 15년 동안 처음 뵙는 건축주분이십니다. 이렇게 서류화해서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현장이 운영되기를 기대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처음이셨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의외로 지적은 또 안 하셨어요. 예,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꼭 필요한 내용만 전달하셔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매일 지켜보셨죠. 평생 남의 집만 지어주다 처음 내 집 짓는 기쁨이 그리 컸던 건데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정말 하고 싶었던 걸 못했답니다. 바로 이 공용공간 부분인데요. 와, 확실히 거실이 이제 천장고도 되게 높고 시원하네요, 공간이. 이런 여유 공간이 있었으면 뭐 안 되더라도 창고라도 다락방을 하나 만들었음직하거든요. 좀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사실. 아픈 사연이 있어요? 왜요? 당초에 설계에는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웃에서
그 저희들이 청고가 너무 높으면 남한강 조망에 저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상당히 그 크레임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집과 이제 타협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삭제를 했습니다. 원래는 바닥도 1m 정도는 더 높이고 2층. 하다못해 다락이라도 놓고 싶었지만은 뒷집을 위해 과감히 포기. 건축 허가까지 받은 도면을 2번이나 더 설계 변경을 했답니다. 아니 우리 법에 이제 일조권은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 조망권은 그 조항이 없거든요. 제가 만약에 공공공사를 어떤 감독했으면 제가 양보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저 개인 집이고 이웃과의 조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양보했습니다. 그 즈음에 남편이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밑바닥이 법적으로 가는 거다. 예. 법 앞에는 가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양보를 하자.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이라도 소좀 이렇게 알아주시고 하니까 진짜 속이 좀 풀립니다. 엉덩이가 좀 쥐어 있습니다. 아유, 지을 때는 속상했지만 막상 짓고 나니 소박하고 아늑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회장님 반대로 좌절된 꿈도 있다네요. 근데 천창을 내면은 자외선도 많이 들어오고 단풍도 걸리고 그리고 비도 셀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자외선 때문에 반대를 했거든요. 전원 생활하면 나와서 하늘 쳐다보고 오늘 날씨가 어떤지 특히 밤에 바로 누워서 별을 볼 수 있다는 그 낭만이 있지 않습니까? 낭만. 여기서 보면 되잖아요. 근데 옆에 비슷하게 보는 각도의 별하고 하늘을 바로 보는 별하고는 차이가 있죠. 사람처럼 집도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듯이 좋은 거는 정말 하늘 볼 때 좀 많이 봤는데 좋긴 하더라고요. 좋긴 한데 근데 뭐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약간의 이제 누수가 생기면 좀 어려워요. 어렵고 가장 무서운 게 이 결로가 가능성이 좀 있긴 합니다. 아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회장님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여기 담으시고. 네, 이렇게 보세요. 낭만파 남편과 달리 아내는 낙엽 하나도 참지 못하는 청결파. 당신 뭐 청결 위주로만 하면 너무 이렇게 매력이 없어. 당신 몸도 힘들잖아. 쉬어가면서. 알았습니다. 감성을 좀 즐기게 하고. 마무리 좀 해주세요. 예. 어이구, 두 분 어떻게 만나셨어? 때는 바야흐로 1985년 한글날 밤차를 타고 영천에 가고 있었는데 기차에서 제가 앉아 있는데 뒷모습 보면 상당히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가는 겁니다. 대구역에 내리시는 거예요. 야야 내리자 하고 막 따라 내렸죠. 제가 공중전 앞에 와서 딱 서시길래 제가 뒤에 가서 딱 섰죠. 근데 전화를 하려고 뭐 하더니 저에게 탁 돌아서면서 저에게 혹시 동전이 있어요? 저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최초의 말을 걸어온 분은 이분입니다. 작업을 걸어오신 분은. 참 황당하네. 그래서 이제 동전을 제가 드렸죠. 동전 드렸으니까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데카로. 그래서 전화번호를 제가 땄습니다. 영화 같은 러브 스토리네요. 인연이 되려는지 바로 다음 날부터 데이트를 시작해 3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그렇게 부부의 연을 맺은 지 40년. 사람이 세상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수많은 선택을 하는데 그중에 저는 제가 선택한 것 중에 최고의 선택은 우리 회장님 선택은 저는 감히 그렇게 자부합니다. 그럼 탐구 계속 이어가 볼까요?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라는데요. 오 여기 뭐예요? 뭐 무대가 있네요? 뭐 라이팅도 돌아가고. 야 이거 뭐 하는 공간이에요? 이게 제 놀이터입니다.
아. 제가 전원주택을 짓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 여기가 선생님 그러니까 로망의 공간이구나. 그렇습니다. 와. 남편이 워낙에 색소폰 연주를 좋아해서 아내가 결혼 30주년에 귀한 색소폰을 선물하기도 했답니다. 무대에 밀어볼까지 제대로네. 어디 한번 한 곡 청해볼까요? 나중에 고맙소 고맙소 널 사랑하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회장님을 위해서 연습하고 부르고 있는데 지금은 손주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 주말마다 놀러 오겠다고 떼를 쓸 정도라죠. 부부의 전략이 먹혔다는데요. 이 나무가 우리 집의 실질지 주인이신 우리 회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회장님 나무. 그래서 여기 배치되었고 저쪽에 보이는 저 나무는 이제 주목나무 우리 손자가 오래도록 우리 여기 집에서 같이 살고 대대로 지냈으면 하는 측면에서 우리 손자 나무고 며느리와 아들 나무까지 심어 놓았습니다. 이 집과 함께 뿌리 내리기를 바라면서요. 가야 하는 곳이 아니라 가고 싶은 곳. 부부가 생각하는 고향집이라죠. 부부는 자식들을 위해 이 집 사용 설명서를 즐겁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집은 제가 처음 지을 때부터 저희가 와서 평생 거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살다가 대대로 우리의 자식이나 또 손자들이 같이 지냈으면 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고향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행복한 부모가 사는 집만큼 따뜻한 고향이 있을까요? 회장님 모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집에 들어왔을 때 그림이 먼저 보여야 되는 집을 원했던 거예요. 모든 작가들의 꿈이 어떻게 보면은 작업실을 정말 작가한테 작업실은 되게 중요한 공간이니까요. 영화배우 남궁민 씨, 김민재 씨, 박명수 씨. 수입이 짭짤하시겠는데요?